여러분, 오늘 SNS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 혹시 몇 번이나 확인하셨나요? 혹시 새로 찍은 사진을 올리려다가도 사람들이 나를 너무 자기애 넘치는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싶어서 주춤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남들이 올린 멋진 사진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라며 남모르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는 참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하며 삽니다. 세련돼 보이고 싶고, 능력 있어 보이고 싶고, 행복해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고민이 깊어질수록 정작 거울 속의 진짜 나와 화면 속의 나는 점점 멀어지기만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느라 내 영혼의 진짜 얼굴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존엄과 단단한 자존감을 지키고 싶다면 꼭 짚고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의식이라는 것은요, 나를 괴롭히는 감옥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정의하고 세상에 내 이름을 당당히 새기는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인 것이었거든요. 독일 르네상스의 거장 뒤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얼굴을 왕이나 신처럼 당당하게 그려낸 인물이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가장 앞세웠던 그의 지독한 자의식이 어떻게 예술이 되었는지 오늘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아마 여러분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멈칫했던 그 손가락에 다시 힘을 주고 가장 나다운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6세기에 눈이 덮여 있는 독일, 니른베르크의 한 작업실로 떠나보겠습니다. 그곳에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알브레이트 뒤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두운 배경 속에 한 남자가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긴 곱슬머리, 부드러운 모피 코트,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것은 그의 눈빛입니다. 이 그림이 왜 충격적이냐고요? 당시 화가들은 자신의 얼굴을 그릴 때 보통 비스듬히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정면을 응시하는 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나 왕에게만 허락된 신성한 구도였거든요. 하지만 뒤러는 보란 듯이 자신을 그 구도 속에 배치했습니다. 마치 내가 곧 예술의 신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림 한 구석에는 자신의 이름에 앞글자를 딴 AD라는 로고를 아주 정교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아티스트 로고이자 저작권 선언이었죠. 뒤러는 단순히 얼굴을 기록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나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은 지적인 예술가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자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할 줄 아는 거장의 아우라로 보이시나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뒤러는 주체적 자아 정체성이 아주 강렬하게 확립된 상태였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정의해버린 거죠. 겉으로는 오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속마음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단단한 닻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의 평가가 내려지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이렇게 신성하고 귀한 존재로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요? 뒤러가 캠퍼스 위에 자신의 이름을 AD라고 새기며 주도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의 시선에 휘둘리는 노예의 삶을 끝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지독한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3단계 마음 재배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이건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막연한 공포를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사진 한 장 올릴 때 남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뒤러가 감히 신의 구도로 자신을 그렸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겠지만 그는 그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뒤러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세요. 그 파편 속에서 비로소 진짜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누군가의 아류로 살려는 습관을 덜어내고 고유한 정체성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다. 누구의 삶이 부럽다라는 말. 그거 사실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뒤러는 이탈리아 예술을 공부하면서도 끝내 독일 화가로서의 고유한 색깔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AD라는 로고를 붙였죠. 오늘 여러분의 이름 뒤에도 여러분만의 가치를 담은 로고를 붙여보세요. 나는 다정함의 AD다. 나는 성실함의 AD다. 라고요. 스스로를 정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태도가 역설적으로 세상이 당신을 더 귀하게 만드는 강력한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막연한 자신감 대신에 실질적인 기록을 배치해야 합니다. 자존감은 생각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뒤러가 수백 점의 자화상을 그리며 자신의 변화를 기록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취를 기록하세요. 대신 오늘 나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내뱉었다. 혹은 오늘 나는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에서 나를 지켜냈다. 라는 나만의 데이터를 쌓으시기 바랄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의 눈빛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진짜 아우라를 심어줄 것입니다. 뒤러가 남긴 자아상 속의 눈동자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눈빛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뒤러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빛내기로 했고 결국 역사에 영원히 남는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당당한 나르시스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시선을 살피느라 구부정한 자세로 살지 마시고요. 가끔은 뒤러처럼 어깨를 펴고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세요. 강하다, 기가 세다, 자존감이 높다 라는 것은 남을 윽박지르는 도끼가 아니라 어떤 비난 속에서도 내 이름의 가치는 내가 결정해 라고 고요하게 선언할 수 있는 통제력에서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부러 잘난 척하는 오만한 사람이 되길 응원하진 않을게요. 대신 여러분의 고유한 색깔과 내면의 단단함으로 자연스럽게 빛나는 가장 여유롭고 품격 있는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들의 박수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의 단단한 여유를 늘 곁에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감정 재배치는 여기까지입니다.